우리가 이제 그 약 치료할 때에 늘 우리가 환자들한테 두 가지를 해달라고 부탁해요. 첫 번째는 마음을 편하게 해달라고 해요. 마음을. 그건 의사가 환자한테 아무리 의사가 마음을 편하게 할 수가 없어요. 환자. 두 번째는 잘 먹어달라. 이게 잘 먹어요. 이 암 치료를 하려면은 이게 잘 먹지 않는 사람은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묘하게 한국에서는 잠깐 암 환자한테 고기 먹지 말라고 어떻게 누가 얘기해가지고 그냥 치료하기 전에 다 죽어가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근데 암 환자는 그 고기를 많이 먹어야 돼. 이 프로테인, 이 모든 그 암 자체도 그렇고 암 치료하는 그 독약이 전부 다 이 이제 간에 가서 이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소위 프로테인이라는 흰자질을 다 망가뜨려요. 그것이 보충이 안 되면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한국에서 오신 특히 여자분들은 이 김치하고 밥만 먹으려고 그래요. 김치하고. 그거 먹어가지고는 절대 암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고기를 안 먹어요. 고기. 한국에서부터 고기 먹으면 아주 죽는 줄 알아요. 옛날에 이제 그 장암이 생기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고기를 잘 좋아해요. 그 고기 중에 아주 그 레드미트라고 해가지고 그 아주 뻘거는 거, 피가 막 보이는 거, 그것을 좋아해요. 그걸 많이 먹는 사람들은 변비가 많이 생겨요. 변비가 많이 생기면은 이 장벽이 나중에 늙어갈수록 그렇지 않아도 늘어지는데 변비가 되니까 더 늘어나요. 그러면 거기에 변이 고이기 시작해요. 변이 고이면 거기에 염증이 생겨요. 그 염증이 암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다른 암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요새 그렇게 피가 줄줄 보이는 고기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운 것은 그 태운 거에 또 암을 일으키는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되고, 그러나 보통 이제 뭐 미디움이라든지 웰던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알맞게 그 요리를 한 그 고기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암이든지. 우리 병원에서는 어떻게든지 아무거든지 잘 먹으라고 해요. 아무거든지. 그런데 묘하게 저희 병원에 혹시 이제 이 다음에 기회가 돼서 오셔가지고 보면은 환자 같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이렇게 기다리는데 가면은 이 사람이 환자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외모가 아주 다 그럴듯하죠. 근데 유독 거기 가서 다 죽어가는 사람 보면 한국 사람 아니야. 한국 사람 안 먹어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먹으면은 병원에서 다 치료해요. 들어가자마자 포도당 주사. 그게 사실은 제일로 나쁜 거예요. 이 포도당을 주사하면은 입맛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꾸 외부에서 이렇게 이제 인위적으로 그런 이제 영양분이나 이런 걸 집어넣으면 몸 안에서 만들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서 그게 결국 이제 약 주고 병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절대 우리 병원에서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 이 습관이 돼서 온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섭섭하게 생각해요. 자기가 그냥 기운 없어 다 죽겠는데 왜 포도당 주사를 안 주냐고 불평을 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이제 벌써 안 먹고 그러면 우리 병원에서는 그 치료를 중단시켜버려요. 치료를 중단해가지고 다시 자기가 먹어서 기운을 차려요. 이 기운을 차린 뒤에 이제 다시 치료를 하는데 그 중간에 쉬는 동안에 암이 확 자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또는 이렇게 잘 먹어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환자만이 할 수 있는데 시골에서 오신 분들은 너무나 치료가 잘 돼요. 왜 그러나 보면은 우선 미국 왔다는 자체에 아주 그냥 막 아주 흥분해 있어요. 이게 그냥 자기 아들이 어떻게 출세해가지고 아니면 돈을 자가 어떻게 잘 벌어가지고 자가 미국까지 왔는데 뭐 보니까 만사가 다 신기하고 자기가 옛날에 못 먹었던 초콜릿이니 뭐 기름진 거라도 하여간 뭐 주는 대로 다 먹으니까 이게 그냥 몸이 튼튼하죠. 그리고 자간 뭐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말해도 안 되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약 먹으라면 먹고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치료가 잘 돼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제 마음이 편해야 모든 것이 치료가 다 된다 하는 것을 그냥 막연히 심리적인 걸로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과학적으로 그걸 많이 조사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예를 들면은 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음악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모차르트나 브람스 뮤직은 되게 이게 사람 경쾌한 뮤직이에요. 이 음악을 자주 듣는 사람은 훨씬 치료가 잘 돼요. 그래서 그 왜그나 피 검사를 해보면은 그 피 안에 백혈구 안에 그 우리 이 모든 병을 저항해서 싸우는 세포가 있어요. 그걸 이제 NK 셀이다 해서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그 세포가 보통 사람보다 되게 1000배가 높아요. 1000배. 1000배가 높은데 그걸 이제 또 많이 조사해서 보니까 그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 보통 1500배가 높아요. 보통 사람보다 1500배가. 그러니까 되게 교회 찬양대원들은 병에 훨씬 덜 걸려요. 그리고 병을 걸려도 훨씬 잘 이겨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그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게 그냥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온 세상 근심 걱정을 다 하고 있어요. 자기 암 치료 걱정뿐만 자기 남편이 나 죽은 뒤에 어떻게 살 건가, 이게 반대로 그 다음에 자기 애들이 어떻게 될 건가, 온통 그런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안 자면은 기운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안 먹어요. 기운이 빠지니까 입맛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계속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제가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암은 이렇게 뭐랄까 자꾸 모든 병이 자꾸 자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의사 환자들을 제가 최근에 많이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의사들이 진단이 제일로 늦게 돼요. 자기가 그냥 일에 너무나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이게 뭐 어디 조금 이상이 있어도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그냥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많은 저한테 오신 분들을 보면은 이제 막 이제 골프를 배워가지고 골프가 이제 안 되니까 막 열심히 해가지고 골프를 막 이제 해서 조금 공을 때릴만 하는데 골프장에서 막 쓰러져가지고 이제 가서 조사해 보니까 이게 막 몸속에 암이 다 퍼져 있는 거야. 근데 그 정도 되려면 막 1년 이상 걸려야 되는데 계속 이제 뭐 이렇게 좀 아프고 해도 그냥 뭐 일을 많이 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이제 지금 와 있는 환자 중에 한 분은 이제 유방암이 한 10년 전에 이제 발견돼 가지고 수술을 해서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한 뭐 5년 지나면 완치됐다. 또 이렇게 또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해가지고 5년 지나니까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대로 의사분인데도 한 번도 의사한테 가서 뭘 체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뭐 만져보고 이러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적도 없고. 그런데 그냥 10년 만에 재발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퍼졌죠. 근데 일단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초기다 말기다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암 자체가 원래 이게 완전히 처음부터 온 몸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조기 진단, 소위 이제 조기 진단이라는 것은 그 어느 한 군데 집중되어 있으면은 훨씬 치료하기가 쉬워져요. 우리가 이제 동물 실험을 해보면은 이런 이제 새로 나온 암 약들이 거의 100% 다 우리가 기대한 대로 들어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동물에서는 암을 우리가 완치를 할 수가 있어요. 100% 고칠 수가 현재 나와 있는 약으로. 근데 사람은 이제 똑같은 약을 쓰면은 그렇게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다른 기능들이 전부 다 연관돼 가지고 이 한쪽을 이렇게 차단시키면 다른 쪽이 보상을 해요. 그래 가지고 이게 훨씬 더 나빠져요. 그쪽에 나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런 걸 이제 요새 유전학이라든지 분자생물학 하던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 절실하게 느낀다는 것이 계속 얘기해요. 도저히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약을 쓰면 그 약이 세포 막에 가서 들어붙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핵 안에 있는 DNA하고 이게 연관을 시켜야 이게 이제 약 그 작용을 하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뭐 여러 가지 기전이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기전에 지금은 다 거의 다 밝혀져 있어요. 한 10가지 큰 걸로. 근데 그것을 누가 컨트롤을 하냐 하는 것은 그건 진짜 하나님만 해요.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왜 어떤 사람은 이 채널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쪽 채널로 가야 되냐, 그걸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써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냥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상세히 얘기는 못 하고, 결국은 이제 여러분이 뭐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뭐 이렇게 정말 제가 한 25년 동안 암병원에 있어서 보니까 이 가진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참 죽기가 너무나 억울하다는 걸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아주 절감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돈 때문에 다 죽은 뒤에까지도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없는 것이 편한 사람이 훨씬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돈은 절대로 편리하게 해도 행복을 절대 줄 수는 없어요. 돈으로 해서. 그건 아주 제가 그 여러 사람 그 돈 많이 가진 사람을 보니까 아주 그건 절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 보람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저희 병원에는 1,500명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1,500명. 근데 대부분이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주에서 와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치료받는데 최소한 3개월 내지 6개월 치료받는데, 그 치료라는 게 되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약을 이제 주사를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쉬어야 되는데 그 쉬는 동안에 할 게 없잖아요. 호텔에 있든지 아니면 그 옆에 무슨 아파트 같은 데 어디서 있는데 그 사이에 와가지고 자원봉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암 환자에 가서 이렇게 편지를 써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기 셀룰라 폰 전화를 가지고 가서 전화를 해줘. 자기 집에다가 전화해줘.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런 거.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또는 병원에서 이제 필요한 무슨 편지를 전달해주고, 또는 뭐 이렇게 가서 뭐 하다못해 변소 청소를 해준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오신 제가 25년 동안 다 한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제 저도 제가 거기 있으면서 뭐 이렇게 여러 사람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그 이유가, 그분들이 물론 필요해서 제가 도와주지만은 제가 그렇게 함으로써 제 자신의 그 아주 그 만족감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뭔가 제가 참 이렇게 무슨 선물을 받는다든지 저녁을 얻어먹고 하면은 그런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책임감이 따르고 거기에 그 어떤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면 환자들 안 만나요. 만나면 이게 막 저한테 대접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려면 결국은 남을 위해서 일을 하고 보람 있는 일이라는 게 바로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 그게 보람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면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진짜 행복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환자로서도 그렇고 건강했을 때 그렇고, 건강했을 때야 더 그래야죠. 더. 그래서 정말 참